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5번, 그러니까 5대부터 해가지고요, 5, 6, 7, 8, 9 해가지고요, 9대 대통령까지 총 이제 5번 이제 대통령을 했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임기 같은 경우에는 총 임기 그 60년에서 거의 70년 거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 정부를 이제 바라볼 때 크게 이제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63년부터 여기 72년까지고요. 그 다음은 이제 72년부터 79년까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박정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독재 정치 펼치는 그러한 이제 상황.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가 유신 체제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시기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년 내각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이 장년 내각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독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도 커졌고요.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상황 대처를 이제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 군부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 언제냐면 그게 이제 이게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61년 5.16 군사정변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이 5.16 군사정변의 어떤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장면 내각 시기의 사회 혼란. 지금 장면 내각이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좀 이제 어려웠다. 그러니까 대처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군대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세력 갈등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군사정변이 이제 성공을 하고요. 자,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지. 이 군사정변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면 내각이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혁명공학인데, 자, 군인들이 이끌고 이제 서울 시내로 와가지고 막 탱크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이제 군부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이제 그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 정치 못하게 가둬놨으니까. 자, 그래서 만든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이제 만들고요. 또 중앙정보부라는 걸 이제 설치해가지고요. 뭐 이제 뭐 반공분자라든지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을 잡아다가 막 이제 고문하고 막 그런 곳이 이제 중앙정보부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반공을 내세웠고 정치를 이제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요. 또 국민들을 이제 경제 살려서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정부패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유를 들어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박정희가 거의 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임시로 이제 군부 정권 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군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박정희가 이렇게 대신 이제 통치하는 게 국민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선제로 바꾼 다음에 박정희는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뭐랄까요, 그 체제 두 가지가 정책, 반공과 경제 발전. 이에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산업 시설들을 만들려면 일단 우리 그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시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어떤 이제 자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박정희가 이런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이 이제 무역하겠다, 교류하겠다, 라는 걸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민지 당시에 이제 그 받았던 어떤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계속 부정을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런 우리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밀리에 교섭을 하고요. 이 한일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우리가 3억 달러를 이제 무상으로 받고요. 또 정부 차관으로 2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2억 달러는 이제 빌린 거고요. 3억 달러는 이제 일본이 독립축하금이다라고 하면서 줘요. 아니 근데 독립축하금 명목이 이제 독립축하금인 거지. 실상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식민지 시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피해 이런 거를 이 3억 달러로 이제 결국에는 그 마무리한다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한일협정이 결국에 발표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아 이거 굴욕적인 외교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보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일협정 체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육삼항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당시에 또 이제 요 시기쯤에 보면 이제 미국이 그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베트남을 이제 공산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민주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미국에서 우리 박정희 정부한테 군인들 좀 파병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조건을 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뭐 재정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무기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기가 우리가 좀 이제 안 좋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무기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무기 막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면 그걸 이제 사용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그런 다양한 이제 군수 물자 이런 걸 이제 다 지원받는 걸 이제 약속받고 또 이제 군인들의 이제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월급도 이제 달러로 이제 받아가지고요. 이제 국가 어떤 경제 발전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영향을 한번 보면 다수의 전사자와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군인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요. 전투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희생자, 전사자 발생을 하고요. 자, 여기 고엽제 피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니까 막 엄청 이제 밀림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도 아니 그 무기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뭐 미국이 당연히 이제 우위에 있었는데 아니 이 밀림 때문에 이 막 그 뭐 탱크라든지 막 이런 게 들어갈 수가 막 그런 장비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싸우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 군인 한 명 한 명이 밀림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미국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숯불이 많이 우겨져 있으니까 미국이 이제 비행기로 이제 이 밀림을 그러니까 이 식물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고엽제라는 게 이제 식물을 죽이는 건데 이걸 이제 비행기에서 막 이제 뿌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맞아가지고 뭐 피부가 막 썩거나 막 이러한 이제 그 병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보고요. 자,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시기에 보면은 박정희가 이제 두 번 이제 대통령을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재헌국회 할 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임제 해가지고 두 번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박정희가 5대 6대 대통령에 연달아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원래대로라고 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71년도가 이제 그 선거 때야.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생각한 거야. 2년 전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에는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선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게 바꿔요. 자,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요. 박정희가 이제 세 번째 7대 대통령까지 이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선 개헌할 때 그 어떤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이제 박정희가 이제 내가 오랫동안 그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당시 남북 관계가 좀 이제 안 좋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군인 출신인 박정희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 12.12 사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 무장공비를 이제 내려보내가지고 박정희를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무장공비를 이제 내려보내는데 얘네들이 진짜 이제 38선 건너가지고 우리 경복궁 위쪽이 이제 청와대잖아. 그 우리 경복궁 그 근처까지 종로 거리까지 이 사람들이 내려와요. 30명 정도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여기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당시 이제 경찰이랑 종로 경찰서 그 경찰들이랑 거의 이제 죽고 한 명은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제 도망가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상 전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김신조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푸에블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한이 미국의 어떤 군함을 그러니까 납치한 사건이에요. 납포했다고 하는데 납치한 이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삼선 개헌을 추진하고 나서 박정희가 성공해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7대까지 됐어. 근데 박정희는 자기가 이제 꾸준히 쭉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10월 유신이라는 걸 단행해요. 헌법을 새로운 걸 바꾼다 이런 건데 헌법을 바꿔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박정희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한 다음에 그게 8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당시 이제 이런 유신 체제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냉전이 완화됐다. 우리 냉전이라는 게 지금 사회주의랑 지금 이제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있으면 당시에 이제 이 다툼이 좀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소련과 미국의 다툼이 좀 완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또 보면은 우리 막 동유럽 막 이러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다 망해 간 거예요. 망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완전 나쁘지도 않고 미국 대통령이 막 소련에 방문도 하고 막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 어떻게 돼? 박정희 정부의 어떤 타이틀이 반공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냉전이 완화되면서 어떤 그러한 이제 장기 집권의 어떤 그 핑계될 게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우리 이 석유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중동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근데 중동의 이제 내전 이런 게 이제 많이 당시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 석유 값이 이제 폭등을 합니다. 당시 이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에 4배의 그 가격으로 이제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런 이제 위기,
또 오고요. 또 이제 박정희 반대 세력이 막 이제 모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니까 점점 이제 반대 세력이 모이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정희가 강압적으로 유신헌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비민주적인 헌법 개정이고, 자, 이때 만든 그 회의기구가 있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기구에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야. 이게 간선제가 되고요. 또, 보면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 박정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 박정희 편인 사람들을 박정희가 스스로 내 편을 앉힐 수 있다라는 거. 국회의원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셀프로 계속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뜻이야. 결국에는 또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국회를 해산시켜버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유신헌법이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박정희의 독재가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독재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되고 민주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제야 인사,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막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지 않지만 이제 그 정치권 밖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좀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러면 종교인,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정권은 지금 이제 모든 권력이 그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긴급조치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시위들을 탄압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가 부마항쟁이라고 해서 부산과 마산이에요. 부산과 마산. 자, 이 부산 마산에서 이런 큰 이제 그러니까 확대된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라고 있습니다. 이 김재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요. 박정희가 돌아가시면서 이 박정희 정부도 끝을 맺게 되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김재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 12.6 사태, 요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